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5일 정오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27일, 오는 27일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만찬을 하는데 그때 내어놓을 식단을 공개를 했는데 이 식단을 아주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꾸몄습니다. 식단에까지 이렇게 좌경 이념,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좌경 이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식단을 구성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식단을 먹을 때 꾸민 이 이념적 의도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 특히 북한과의 대결에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 대한민국을 반역한 사람, 김일성, 김정일에게 굴종한 사람, 아주 위험천만한 약속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고향과 연관된 음식을 짰으니까 이 식단 위에 오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 정의, 진실, 반공, 자유, 민주, 법치, 이런 정체성과 정통성을 다 담아가지고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담아가지고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먹어라. 김정은에게 반공 자유 국가인 대한민국을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징 조작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음식이 김대중 전 대통령 고향 신안 가거도 민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과 만나가지고 위험한 약속 2가지를 했습니다. 6.15 선언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거 6.15 선언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좌익 세력과 북한 노무현 정권이 손을 잡고 통일하겠다. 제2항에서는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추진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의 지향점은 공산주의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주체 사상화, 한반도 전체가 김일성 교의 말하자면은 성역이 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김일성 교도가 되는 그 세상을 지향하는 게 낮은 단계 연방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통일 방안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발표되지 않는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위상을 변경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적대 태도를 벌인 평화유지군으로 있어도 좋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6.15 선언을 이어받아가지고 퇴임 몇 개월 전에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정권이 바뀔지 모르니까 미리 쐐기를 박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아주 불리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14선언입니다. 14선언. 14선언대로 하면은 NLL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담 장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에게 자신이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북한 정권의 변호사 같은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의 국제 변호사였다는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대목이 대화록에 나옵니다. 정주영 씨는 여기 보니까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으로 유명한 서산목장 한우
고기를 넣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섞으면 이게 맛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식이라는 것은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치적 색채를 집어넣어서 식단을 짜다 보면 그게 뭐가 불균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주영 씨는 80 넘겨가지고 소떼를 가지고 방북하는 걸 통해서 이 안보 문제를 희화화했습니다. 희화화했습니다. 소떼를 데리고 방북할 게 아니라 북한에 붙들려간 국군 포로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야죠. 왜 소떼를 데리고 방북을 합니까? 왜 그 불쌍한 소를 북한으로 가져가가지고 다 잡혀 먹게 만듭니까?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이 이념식단, 이 색깔은 대충 붉은색입니다만은 이념식단의 아주 이 독소가 작곡가 윤희상 고향 통영바다의 문어냉채입니다. 문어냉채. 이 식단을 짜면서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셨던 분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이 말 해당 안 됩니다. 윤희상한테는 이게 거꾸로 해당할 것입니다.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썼던 게 아니라 민족 반역자의 평화와 민족 반역자를 민족 지도자로 모시는 적화 통일을 위해 애썼던 사람이 윤희상이죠. 윤희상. 그러니까 이 이상한 식단 공개를 하면서 청와대는 결정적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념적 지향점이 뭐냐 하는 것을 자기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폭로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부정 세력이란 것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윤희상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평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돼요.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고 북한의 어디 주석궁에 북한 노동당 청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 대한민국에 맨정신간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소수의 몇 사람을 빼고 윤희상을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기관, 이 문제에 관한 가장 권위가 있는 국가정보원의 판단은 윤희상은 독일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던 북한의 문화공작원이었다 합니다. 반역자는 이야기죠. 뭐 드러난 사실이 다 이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상은 예술가라는 것을 앞에 간판으로 내걸어가지고 북한의 공작원들이 독일, 유럽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우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 소개하고 보내준 사람들이 그 뒤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예술을 앞세워가지고 탄압받는다. 예술의 자유가 탄압받는다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 조국이 관용을 베풀어가지고 한국에 오도록 해도 오만 방자하게도 한국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느니 준법 서약서 쓰지 않겠다느니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결정으로 고향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윤희상은. 또 아니 김일성에게 아부하는 편지 쓰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온갖 활동을 하면서 국적은 또 한국 국적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민족 평화 통일이라는 말로 드높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족에 대한 모독이고 평화에 대한 모독이고 통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국정원의 과거사 조사,
과거사 조사가 윤희상이가 관계되어 있었던 이 통일혁명당 사건을 재조사를 한 보고서를 거의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절대로 윤희상을 민족, 평화, 통일의 이름으로 이렇게 미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사는 노무현 정권 때 이루어졌으니까 상당히 윤희상을 좀 봐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했지만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윤희상의 범죄는 덮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희상은 동백림 소재 북한 공관 및 안가를 12번 이상 방문했다.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소개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도록 소개를 했다. 혼자만 반역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소개해서 불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총 9번에 걸쳐서 5,000불 정도의 공작금을 받았다. 이런 사람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이랬습니까? 민족 반역자의 행복과 적화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죠. 그리하여 여기 꾸민 이 주요 메뉴에 담긴 의도, 이념, 이들의 행적을 다 종합을 하면은 대한민국 남한을 먹어치우라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먹어치우는데 협조적인 사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보다는 김정은을 지키는 데 더 앞장섰던 사람들. 대한민국의 생일을 빼앗아버리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북한의 핵 개발에 서일 것이 뻔한 자금을 북한에 제공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식단에 다 모여 있어요. 자,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같이 먹는다? 그럼 대한민국을 김정은이가 먹어치우는데 거들겠다는 뜻입니까? 최소한 이 식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만 먹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죠. 음식은 음식입니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배탈 납니다. 감사합니다.